안녕하세요. 현직 간호사인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간호사가 되고 결혼 생활을 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일이 해결이 되어 이렇게 사연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니 잠시 핸드폰에서 손을 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빠 없이 엄마와 둘이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며 틈틈이 가사 도우미로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돈을 차곡차곡 모은 엄마는 브런치 카페를 오픈하셨죠. 손재주가 좋으셔서 커피 맛을 잘 내는 건 물론이고 빵과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파셨답니다. 입소문이 잘 나서 장사는 항상 잘 됐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잘 배우고 입고 먹으며 성장한 저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전에 문학인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승아야, 너 대학은 어딜 갈 거고 무슨 과를 갈지 계획은 세워봤어? 엄마, 나 국어국문학과나 문예창작과에 입학하고 싶어. 글을 쓰거나 출판사에서 교정교회를 하는 일을 하고 싶어.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소설가가 되거나 출판사 취직? 승아야, 작가가 되는 건 쉽지도 않고 그거에서 돈을 얼마나 벌 것 같니? 그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실력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 게 창작하는 일이야. 너 인사동 가봤니? 거기 가면 명문대 나와서 노는 사람들 널려 있어. 예술가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가진 건 쥐뿔도 없지. 너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니? 엄마, 내가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 승아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너 모의고사 점수 보아하니 어디 명문대 가는 건 어렵겠더라. 예술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면 나중에 너만 힘들어져. 실제로 돈을 잘 벌지도 오래 해먹기도 어려워.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다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난 네가 전문직을 하면 좋겠는데 평생 직장을 다니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어? 늘 엄마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대학에 가기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성적에 맞춰보면 간호사가 아주 적합할 거라고 하면서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엄마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전문직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자 엄마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내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거야? 그럼 애초에 너의 꿈은 문학인이 아니었어.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일 뿐이야. 엄마 말 틀리니? 반박할 수 있겠어? 엄마 말 들으니까 다 정답이네. 맞아. 난 국어국문학과나 문예창작과에 갈 생각은 해봤지만 거기서 글을 쓰고 공부해서 문학인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또 그거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지 않은 생각이 들었고. 승아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엄마는 식당 일하면서 돈 벌었고 카페 운영하고 있지. 엄마 꿈이 카페 사장이었을까? 나도 어렸을 땐 미스 코리아를 나가서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엄마의 어릴 적 꿈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미스 코리아의 영화 배우라니 엄마 성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웃고 말았습니다. 엄마 진짜야? 미스 코리아? 왜 웃기냐? 이 엄마도 한땐 예뻤거든. 주변에서도 다들 미스 코리아에 나가보려고 난리였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 세상엔 예쁜 사람이 널리고 널렸는데 말이야. 승아야, 너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진심이면 아마 간호사를 하면서 책을 써봐.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 드는지 살아보면서 느껴보라고. 엄마 말 이해되니? 이성적인 엄마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기로 하고 간호학과를 목표로 하고 수능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집 근처 평범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간호시험도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졸업하기 전까지 공부를 엄청 했는데 간호시험을 준비하는 1년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간호시험에 합격해서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교대직이라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몇 달 고생해보니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꿈꾸던 문학인은 좀 멀리 사라져버렸어요. 글을 쓰겠다는 사람이 책을 한 자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겠어요? 엄마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걸 살면서 여러 번 느꼈네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연애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같은 간호사인 남자친구와 사귀었는데 마음이 잘 맞아서 결혼까지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남자친구를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이유가 집안 형편이 어려운 데다 같은 간호사여서 그러셨답니다. 엄마, 내 남자친구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거야? 그리고 나도 간호사인데 왜 직업 가지고 태클이야? 승아야, 너 가난한 집안에 시집가면 평생 고생한다? 이 엄마 봐라. 네 아빠랑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니? 그래도 날 낳았잖아. 엄마,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내가 아닌 다른 자식을 낳았을 텐데 그래도 후회해? 널 낳은 걸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엄마 이야기의 요점만 잘 들어. 너랑 같은 간호사인 남자랑 결혼 생활을 하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교대직으로 서로 엇갈리면서 살 텐데. 그리고 아이 낳으면 교대직이 아닌 주간 근무만 있는 병원으로 옮기겠지. 그럼 월급은 반토막이 날 거야. 네 남자친구 집안이 가난하다고 했지. 부모님은 일도 안 한다고 했고. 그럼 니들이 벌어서 시부모 생활비도 책임져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해. 이것만 생각해도 네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엄마는 바로 답이 나오는데 말이야. 엄마 말씀은 다 알겠는데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살아가면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아빠랑 결혼했다. 난 네가 고생하며 살길 원하지 않아. 엄마는 제가 할 말이 없게끔 아주 적당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전 남자친구가 좋아서 계속 연애를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온 남자친구가 엄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더니 저에게 이별 통보를 하더군요. 역시나 계산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화가 난 남자친구가 저를 떠났답니다.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지냈는데 엄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승아야, 걔가 널 죽을 만큼 사랑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널 포기하지 않았을걸. 자존심이 상했다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남자인 걸 너도 알았잖아. 엄마가 약점을 계속 찔러서 그런 거잖아. 내가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엄마 탓만 해? 참, 너도 아직 애구나.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 맨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뿐이야. 엄만 감정도 없어? 그래, 엄마를 욕해라. 네가 고생길에서 벗어났는데 무슨 말을 못 듣겠냐. 실컷 미워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한동안 엄마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며칠 만에 화해했어요. 엄마가 먼저 사과를 하시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살아온 걸 생각하고 널 좋은 데 시집 보내고 싶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하다. 됐어, 사과는 무슨. 이미 끝난 일이잖아. 엄마 말씀대로 남자친구가 한 소리 들었다고 바로 이별 통보하는 걸 보니까 이 남자는 아니다 싶어. 날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사과 안 해도 돼. 그래, 그럼 됐다. 우리 딸이 한층 성장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 20대 후반까지는 엄마와 둘이 살다가 병원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기며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사흘에 한 번씩 저 사는 곳에 오셔서 냉장고를 채워주셨고 잘 지내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내려가셨답니다. 그러다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고 1년 넘게 사귀다 엄마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서 신랑감 데리고 왔어. 뭐, 결혼? 너 언제 애인이 생겼냐? 엄마한테 아무 말도 없었잖아. 나도 확실한 짝인지 알아보고 소개해주고 싶었어. 엄마처럼 이성적으로 지켜보고 판단한 거야.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제 예비 신랑이 인사를 드리자 엄마는 바로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뭘 하시죠? 나이는 몇이에요? 어머님, 하나씩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긴장을 해서 한꺼번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의료기기 사업입니다. 아, 괜찮은 직업이네요. 병원이 지천에 널렸으니 의료기기는 계속 필요할 테니까요. 두 사람이 병원에서 만난 인연인가 보네? 네, 맞습니다, 어머님. 엄마는 자연스레 말을 놓으며 질문했습니다. 나이는? 37입니다. 승아랑 4살 차네. 그럼 부모님은? 부모님은 재작년에 이혼하셨어요. 엄마는 영양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고 아버진 사업을 하고 계세요. 아, 이혼하셨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부모님이 능력이 좋으셔서 각자 잘 사시겠네. 네, 맞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모님 덕분에 편하게 잘 자랐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도 아버지가 지원해 주셔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여러 조사를 하시더니 객관적으로 판단해 좋은 신랑감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셔서 곧 상견례를 치르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이혼하신 상태라 상견례와 결혼식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셔서 시어머니만 만나게 되셨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셔서 좀 당황했답니다. 사돈, 우리 아들이랑 승아가 결혼하면 제가 한 2년 데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시집살이를 시키겠다고요? 사돈, 요즘 세상에 무슨 시집살입니까? 그냥 둘이 살게 해주시죠. 제가 살림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해 못 해주시나요? 그럼 제가 먼저 애들 2년 데리고 살 테니 이후에 사돈이 2년 데리고 사세요. 뭐라고요? 제 아들더러 처가살이를 하라는 겁니까? 거봐요. 사돈도 기분 언짢으시죠? 사람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 잘못됐다는 걸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은 둘이 살게 해줍시다. 괜히 같이 살아서 갈등만 조장하지 말고요. 제가 시짜질이라도 할 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사돈을 처음 봤으니 어떤 분인지 모르죠? 사돈은 제가 사위한테 잘할지 아닐지 확신이 드십니까? 엄마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시집살이는 못 들은 걸로 하라며 저와 남편이 둘이 알아서 살라고 결정하셨답니다. 결혼식은 무난하게 잘 치렀고 신혼여행도 좋은 곳으로 잘 다녀왔답니다.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로 마련했어요. 엄마가 일주일에 2번씩 냉장고를 채워주시려 오셔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하게 매번 이러지 마. 이제 내가 알아서 해먹을게. 나 엄마한테 잘 배웠잖아. 몸이 피곤할 텐데 음식까지 하려고? 결혼 생활은 숨만 쉬어도 힘든 거야. 차근차근히 일을 늘려갈 생각해라. 아참, 너한테 할 말 있다. 할 말? 뭔데? 엄마는 일부러 남편이 없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비밀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승아야, 너 아직 혼인신고 안 했지? 그거 말이야, 한 2년 뒤에 해라. 그리고 아이 낳는 것도 당장 결정하지 말고 몇 년 살아보고나 하라. 뭐라고? 아니, 엄마 도대체 왜 이래? 또 계산하는 거야?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라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2쌍 중 1쌍이 이혼한다잖아. 네가 아무리 박서방을 확신한다고 해도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아이도 나중에 가져라. 피임 확실하게 해. 진짜 미치겠다. 엄마, 결혼하고 나서도 이러면 어떡해. 이제부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좀 해. 나도 다 큰 어른이야. 네가 아무리 컸어도 내 눈엔 아직 애로 보여. 아무튼 엄마 말 들어. 절대로 당장 혼인신고하면 안 된다. 알았지? 아, 몰라. 그만 좀 하고 나가.
엄마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셔서 화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매번 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얼마 뒤에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왔어요. 아이는 당장 가지는 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제가 교대직으로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니 나중에 주간에만 일하는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임신 계획을 세우기로 했답니다. 엄마의 걱정과는 다르게 남편과 사이가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생각 이상으로 배려가 넘치는 분이라 고부 사이에 아무런 갈등도 없었죠. 또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시아버지도 저를 엄청 예뻐라 하셨습니다. 우리 세기가 누굴 닮아서 이리 예쁠까? 아가, 너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아버님 손주 보고 싶으세요? 아이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 예쁜 며느리 닮은 손주를 안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세아가 너 지금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 이 교대직이라 임신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병원을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요. 결혼 1주년 되면 집 근처 병원으로 갈 거예요. 아예 그만둘 생각은 없고 이 시애비가 생활비도 주고 네 용돈도 다 챙겨줄 테니까 그만둘 순 없겠냐? 우와,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니 마음이 부자가 된 기분인데요. 근데 당장 일을 관두긴 좀 아쉬워요. 젊으니까 더 일하고 싶어요. 그래,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 병원 옮기고 손주 좀 빨리 낳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손주만 낳으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마. 나 그 정도 능력은 있는 시애비다. 시부모님을 따로 만나야 하긴 했지만 두 분 다 저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을 쉼없이 해주시니 항상 든든했답니다. 결혼 1주년이 되자 병원을 작은 곳으로 옮겼어요. 동네 내과에 취직해서 주간에 8시간 근무를 하며 지냈습니다. 일이 어찌나 편하던지 하루도 피곤한 날이 없었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으니 이세 준비를 하려는데 매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말았답니다. 여보 미안. 의료기기 수입을 잘못해서 병원마다 보상을 다 해줘야 했어. 있는 돈 없는 돈 싹 끌어다가 해결했더니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 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문을 닫을 수가 있어? 나도 몰랐어. 이렇게 한 방에 끝날 줄은. 어떡하겠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말이야, 여보. 그 빚을 해결하다가 우리 집도 넘어가게 됐어. 우리 신혼집? 이 집까지 날렸다고? 그렇게 됐어. 생각보다 빚이 많아서 말이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도움을 청할 순 없어?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말이야. 엄마는 큰돈이 없으시고 아버진 자기 사업에 돈이 묶여있어서 도와주기 힘들다고 하셔. 아버지가 밑으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시더라. 그럼 신혼집은 넘어가는 거네.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집까지 날려먹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벙쪄서 할 말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과 월세라도 들어가서 지내자고 했는데 이를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들, 너 사업 망해서 집까지 날렸다면서? 엄마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실패를 겪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로 기가 죽어 있냐? 그래서 니들 어떻게 할 셈이야? 원룸으로 들어가서 지내려고요. 아버지가 밑으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셔서 일자리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네 아빠가 고작 일자리 하나만 도와주겠대? 그 인간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가 보네. 아무튼 니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너희 내 집에 들어와서 지내라. 세아가 너 불편하게 안 할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나중에 돈 좀 모으면 아무 때나 분가하고. 시어머니는 저의 눈을 딱 마주치면서 시집살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사업 망하고 집까지 넘어간 판이니 시어머니의 제안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월세를 따로 내는 것도 아니니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소식을 듣고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내일 모레 짐 빼서 어디로 가는 거야? 오피스텔? 아니,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이 많은 짐을 원룸에 넣을 순 없잖아. 그리고 시댁에서 살면 월세가 따로 드는 것도 아니니까. 뭐? 시집살이를 하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그럼 어떡해. 남편 사업이 제대로 망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 나도 다시 병원을 큰 곳으로 옮겨야 할 판이야. 아유, 승아야. 너 혼인신고 했니? 갑자기 그걸 왜 물어? 혼인신고 안 했으면 헤어지라고? 아니, 그냥 묻는 거야. 했어, 안 했어? 당연히 했지. 부부가 같이 사는데 혼인신고를 왜 안 해? 결국은 엄마 말 안 듣고 혼인신고 했구나. 그래도 시집살이는 아닌 것 같다. 승아야, 다시 생각해. 차라리 엄마 집으로 들어와. 엄마, 난 괜찮아. 남편도 시아버지 회사에 나가기로 했어. 나중에 그 사업체 물려받아서 전처럼 사업가로 지낼 수도 있대. 그러니까 내 걱정은 그만하셔. 네가 엄마 말 안 듣고 결정을 다 해버렸으니 뭐라 해야겠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고생을 해봐야 이 엄마 마음을 이해하겠지. 엄마,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 우리 남편 다시 시작해서 꼭 성공할 거야. 그러길 바라야겠지. 아무튼 도움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한테 폐를 끼치고 싶진 않아 아무것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노후 자금을 쓰실까봐 돈 이야긴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시댁으로 이사를 가는 날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바빠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계속 핸드폰이 울렸답니다. 많이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승아야, 너 아직 이사 전이지? 지금 사다리차로 짐 내리고 있어. 왜? 승아야, 너 합가하면 절대 안 된다. 일단 엄마 집으로 와. 설명해 줄 테니까.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다 결정된 일이라니까.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래? 그래서 당장 이사 중지하고 엄마한테 와. 미안한데 안 돼. 어머님 댁으로 들어갈 거야. 이놈의 기집애가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갈 테니까. 친정엄마는 짐을 다 빼가는데 찾아오셔서 시댁으로 합가하면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승아야, 네 시어머니 파킨슨병이란다. 내가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가서 네 시어머니 마주쳤다고. 파킨슨병? 그래, 몸이 굳어가고 거동이 힘들어지는 병. 그거 엄청 무서운 병이야. 네 시어머니가 그 병을 판정받았다고 하는 걸 들었단 말이야. 어머님이 많이 놀라셨겠네. 승아야, 내가 더 놀랐다. 네가 시댁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모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네 걱정부터 들었다고. 너 지금 시댁 가서 지내면 병수발 들어야 해. 그러니까 시댁으로 가지 말고 내 집으로 오든 원룸이든 지하방으로 가. 네 시댁이 들어가는 순간 너 고생길 시작이란 말이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이 아프다는데 내가 고생하는 게 걱정이야? 정말 너무한다. 만약 엄마가 아프고 시어머니가 지금 엄마처럼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역지사지라고 가르쳐줬잖아. 한번 생각해보라고. 엄마가 너무한다 싶어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대로 시댁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 남편이 무너지고 시모가 아프면 다음에 뭐가 또 있을지도 몰라. 원래 안 좋은 일은 몰려서 오는 법이라고. 제발 엄마 말 듣고 시댁에 가지 마. 엄마 그만 좀 해. 자꾸 이러시면 진짜 엄마랑 말 안 한다. 이거사, 엄마가 말할 때 들어. 네가 힘들까봐 이러는 거라고. 정말 엄마 마음을 몰라주네. 저는 엄마를 등 떠밀어서 보내드렸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몸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사돈이 말씀하셨니? 그 병원 갔더니 파킨슨병이라고 하더구나.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했어. 그럼요. 저도 어머님이 빨리 쾌차하실 거라 믿어요. 그래, 내 몸 걱정은 그만하고 니들 앞날이나 걱정하거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은 세운 거지? 네, 저는 대학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일이 좀 힘들겠지만 벌이가 좋으니 금방 돈 모을 거예요. 남편도 아버님 밑에서 열심히 일 배워서 물려받겠다고 했고요. 새애기니가 화가 날 만한데 이런 상황에서 많이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다 인생의 과정이라 생각할 뿐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좀 편찮으시니 살림은 제가 다 맡아서 했어요. 병원 일도 힘들고 살림도 좀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 왔답니다. 파킨슨 병이 좀 안 좋아져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셨고 몸이 경직되어 옆에서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잠시 나와서 시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리고 화장실에 모셔다 드리고 방에 눕혀드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시댁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승아야, 지금이라도 나와. 너 평생 아픈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감당되겠니? 엄마, 좀 불편하신 거야. 심각하지 않다고. 지금 상태로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니? 파킨슨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승아야, 간병만큼 힘든 것도 없어. 너 시댁에서 나와. 박서방이 싫다고 하면 너 혼자라도 나오라고. 그러게 내가 혼인신고를 좀 늦추라고 했잖아. 왜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괜한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야? 엄마 말씀 참 무섭게 하시네. 지금도 안 늦었어. 그냥 나와. 너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시댁에서 나와라. 싫어. 난 내 할 일 다 할 거야. 엄마 바쁘니까 그만 가봐. 너 나중에 후회하고 엄마 찾아와서 울고불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말 들으라고. 안 그래도 복잡하고 힘든데 엄마까지 그러시니 마음이 혼잡해서 일하는데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얼마 뒤에 남편이 출근을 하지 않길래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했더니 시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전하더군요. 여보, 미안해서 어쩌지?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 부도? 아버님 회사 잘 운영되고 있었잖아. 그런 줄 알았는데 원래 좀 힘들었나 봐. 시아버지의 회사까지 망했단 소리를 듣자 걱정이 크게 앞서더군요. 남편은 알바라도 할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이 소식을 듣고 또 저를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한창 바쁜데 찾아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엄마, 나 바빠. 대화할 시간도 없다고. 아유, 시집 한번 잘 갔네. 승아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 고생길 훤하니 그만 헤어져라. 엄마, 자꾸 이럴 거야? 남편이 망했다고 바로 버리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 더는 엄마 말씀 안 들을 거니까 그만 가봐요. 나중에 울면서 찾아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줄 알아. 엄마의 걱정은 이해가 되긴 했지만 이혼하라고 하니 화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몸 상태는 갈수록 안 좋아져서 사람 손이 많이 필요했어요. 남편은 알바를 하다 말고 시어머니를 잠시만이라도 간병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시아버지가 시댁에 들어오셨어요. 양팔에 목발을 끼고 힘들게 들어오셨답니다. 아버님. 세아가. 날 보고 놀랐구나. 이혼했는데 네 시모 집에 왔으니 놀랐겠지. 그것보다 목발을 왜 다치신 거예요? 그래, 그 다리를 다쳐서 수술받았다. 그리고 나 사업 망한 건 알지? 그리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려서 고시원방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네 시모가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라. 많이 불쌍해 보였나 봐. 어머님이 오시라고 했군요. 일단 얼른 들어오세요. 다리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아주 시원하게 자빠졌다. 빙판길에서 제대로 미끄러졌거든. 허리도 다쳐서 거동하기가 힘들구나. 허리도 곧 수술 받을 거야. 시어머니는 아픈 시아버지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로써 네 식구가 한 집에서 지내게 됐죠. 남편은 일을 못 다니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살림과 수발을 들었고요. 몇 주 동안 지내보니 몸이 금방 상하더군요.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병원에서 일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답니다. 시아버지는 허리 수술까지 받고 집에 오셔서 시어머니와 나란히 누워서 지내셨어요. 세아가! 네, 아버님, 부르셨어요? 네 시모가 바지에 실례를 한 것 같구나. 네, 실례요? 변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 냄새가 지독하구나. 시어머니는 파킨슨병이 심해지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었고 말씀도 어눌해져서 조용히 지내셨어요. 그런데 화장실 데려가 달라는 말씀을 하지 못해서 바지에 실례를 냈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안아 화장실로 가 옷을 벗겨드리고 씻겨드렸어요. 그리고 침대 이불과 시트까지 모두 세탁했답니다. 세아가, 나 온몸이 쑤시는구나. 네가 좀 주물러줘야겠다. 아버님 많이 안 좋으세요? 다리부터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병원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시부모 수발까지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내 아들은 일하러 나갔냐? 네, 교대직으로 공장에 들어갔어요. 제가 출근할 때 그이가 퇴근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저와 남편은 교대직으로 일하며 돈을 벌면서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저나 그이나 아주 죽을 맛이었죠. 병원도 주기적으로 모셔가야 해서 휠체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시아버지는 다리와 허리 수술 후 기운이 없어서 매일 누워서 생활하셨고 시어머니는 갈수록 파킨슨병이 심해져서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치매 증상까지 보였답니다. 어머님,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냄새가 나네요. 아줌마 누구야? 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요. 이 아줌마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 무슨 며느리라는 거야? 아줌마, 나 배고파. 밥이나 차려와. 어머님, 식사한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더 드시면 탈나요. 어서 기저귀나 갈아드릴게요. 이 기집애가 어디에다 손을 대? 너 누구야? 아, 내 애인이랑 바람난 여자구나? 당신 바람 피우고 있었어? 시모는 저도 몰라보더니 옆에 누워있던 시아버지를 젊은 시절 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당신과 난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어. 장성한 아들은 장가도 들었고. 아유, 그런가? 내가 깜빡깜빡하네. 근데 당신 나랑 이혼했잖아. 뭐 여기에 자빠져 있는 거야? 당장 안 나가? 시어머니가 기억이 절반만 돌아와서 시아버지를 흠씬 두들겨 때리더군요. 여보, 그만해. 세아가 네가 좀 말려봐라. 어머님, 아버님이 다치셔서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부르신 거라고요. 뭐야, 이 아줌마야? 당신 내 남편이랑 바람난 기집애지? 어머님, 제발요. 시어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했던 말을 또 하도록 힘들게 했습니다. 이 생활을 1년 동안 했더니 저도 남편도 거의 초주검 상태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찾아갔어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답니다. 엄마? 아이고, 어지간히 힘든 모양이네. 그래, 내 말 안 듣고 합가해서 고생이 많지? 엄마 미안. 나 너무 힘들어. 네가 날 찾아와서 울고불고 할 날이 올 거라고 했니, 안 했니? 했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어머님은 치매 증상까지 있어서 몇 배는 더 힘들어.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아픈 시부모 수발이나 하면서 사는 거냐. 내가 그래서 혼인신고 늦추라고 했지. 시댁이랑 합가도 절대로 하지 말랬지. 엄마, 지나간 일이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힘들긴 해도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은 절대로 없어.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찾아온 거야?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알아서 헤쳐나가야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들어. 나 쓰러질 것 같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들어와서 간병인으로 사는 거 지쳐. 몸도 정신도 썩을 대로 썩었어. 시부모님이 미운 건 아니지만 내가 힘들어서 더는 못할 것 같아. 엄마, 나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긴. 팔자라고 생각하고 평생 수발들면서 살아야지. 엄마, 나 좀 도와줘. 에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결국엔 네 엄마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냐? 너도 참 갑갑한 애다. 한참 동안 싫은 소리를 하시더니 엄마는 시댁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셨어요. 안 될 이유가 없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리고 어떠한 방책이라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들어서자 다크서클이 짙어진 팬더 눈이 된 남편을 본 엄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박서방, 자네도 이러고 있나? 둘이 아주 황홀한 신혼을 보내고 있구만. 장모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자네가 내 딸 고생시키니 한번 와봤어. 근데 자네도 똑같이 고생하니 뭐란 말을 못하겠네. 그래, 자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안방이요. 방금 잠드셨어요. 그럼 좀 이따가 이야기해야겠구만. 사돈 두 분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테니 일단 쉬고 있게. 엄마는 말없이 지저분한 집안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치운다고 치웠는데 날이 갈수록 몸이 지치니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타니 집안이 아주 깔끔해졌어요. 2시간 뒤 시아버지가 깨셨는지 저를 불렀습니다. 세아가, 우리 밥 안 주냐? 배고프다. 그 소리에 엄마가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네 시아버지 깨셨다. 니들 따라 들어와라.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미리 말이라도 좀 해줘. 됐어. 입 아프게 2번 말하기 싫다. 그냥 따라 들어와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 저와 남편은 조용히 입을 닫고 엄마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누운 채로 엄마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해서 결혼식 땐 가보지 못했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돈, 몸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이고, 이 몸뚱아리가 늙어서 그런지 수술해도 아픈 건 여전하네요. 그렇군요. 안사돈은요? 좀 깨워주실래요? 제 처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실수를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일단 깨워주세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더니 엄마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제정신으로 깨어나셨습니다. 아이 사돈,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제 꼴이 이러해서 죄송합니다. 파킨슨병이라면서요. 거동 불편하고 몸은 굳어가고 많이 힘드시죠? 사돈, 나이가 아플 나이가 아닌데 너무 빨리 병이 생긴 것 같아 유감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애들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사돈 어른과 안사돈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애들 고생도 고생이지만 두 분이 전문가들과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런 말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흥분한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대답하셨어요. 뭐라고요? 요양원이요? 아이 사돈, 지금 병 들었다고 저희를 갖다 버리겠다는 겁니까? 안사돈, 두 사람을 위해서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전문적이니까요. 그리고 애들 좀 보세요. 제 딸도 그렇지만 박서방 살 빠진 것 좀 보세요. 둘 다 밖에서 교대직으로 일하면서 두 분 돌보고 있어요. 이 두 사람까지 병들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돌볼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로 애들이 병들 거라고 겁을 주면서 말하십니까? 사돈, 건강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본데 한번 아파보세요. 저는 심하게 아프면 무조건 요양원 들어갈 겁니다. 두 분은 경증 환자로 분류돼서 몸만 나아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치매 증상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복만 하시면 다시 올 수 있다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애들 힘들게 하실 겁니까? 저라면 무조건 요양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역지사지해서 판단하고 드리는 말씀이니 나쁘게 듣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시아버지는 세상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저희 생각이 짧았네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뭐가 부끄럽다고 이렇게 애들을 괴롭히고 있나 싶습니다. 사돈, 그리 하겠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치료받겠습니다. 옳지요. 사돈 어른은 잘 이해하셨군요. 자, 그럼 한사돈만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여기서 계속 애들 힘들게 하실 건가요? 아님 요양원에 들어가서 치료 잘 받고 나오실래요? 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데. 파킨슨 병은 완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완치는 아니더라도 거동은 가능하게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좋게 생각하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아프면 무조건 요양원에 들어갈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더군요. 에휴, 이렇게 보니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얼굴이 반쪽이 됐네. 간병이 보통 일이 아니긴 한가 보다. 아들아, 새아가, 미안하다. 염치 없이 너희를 너무 부려먹은 것 같구나. 우리 요양원에 들어가마. 그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엄마의 말씀이 통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부탁드렸더니 해결사가 되어 한방에 집안일을 해결해 주셨답니다. 엄마는 언제 입실하겠냐고 물으셨고 시부모님은 당장이라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사설 구급차를 부르셨습니다. 요양원에 자리는 많다고 하네요. 사돈 두 분 잘 들으세요. 요양원은 버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요양하는 곳이니 가서 잘 회복하고 돌아오세요.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꼭 쾌차하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해야 했었는데 죄송해요, 사돈. 며느리 힘들게 해서 면목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잊어버리시고 앞날만 생각하세요. 꼭 낫는다는 마음으로 입실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저녁 시간에 사설 구급차가 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날 밤 처음으로 걱정 없이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얼마나 개운하던지 남편과 저는 마주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이가 제 입술을 훔치며 말했어요. 당신 입가에 침이 굳었다. 오랜만에 푹 잤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긴. 당신은 이따 저녁에 병원으로 출근하고 난 지금 공장으로 출근해야지. 당신 공장 일은 안 힘들어? 괜찮아, 할만해.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미안해.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 일단 시부모님 수발을 들지 않아도 되니 많이 편해진 것 같네. 그이와 저는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이는 일터로 떠났고 저는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왔니? 엄마, 고마워. 으이구, 이 화상아. 혼자 알아서 잘 살겠다더니 겨우 그렇게 사냐? 이 한심한 것. 미안해. 내가 아직 엄마의 지혜를 다 본받진 못했나 봐. 됐다. 이제라도 살만해졌으니 그만하면 된 거야. 네 서방이랑 같이 악착같이 벌어서 집도 사고 애도 낳고 살면 돼. 큰 욕심 버리고 평범하게만 살아. 응, 그럴게. 엄마,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부가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때? 뭐? 싫거든? 니들 때문에 내가 고생할 것 같거든?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벌써 결과가 다 나와 있어. 내가 잘하면 되는데 그이가 엄마랑 살아보고 싶다고도 했고 싫으면 할 수 없고. 그랬더니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친정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래, 들어와라, 들어와. 딸이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직장이나 잘 다녀라. 엄마, 고마워. 그리고 진짜 사랑해. 아이, 징그럽게 사랑은 무슨. 너희 부부 사돈 그렇게 보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매주 한 번씩 면회 하러 가서 자식 노릇하고 와. 그럴 생각이었어, 엄마.
네 시아버진 몸이 나오면 돌아올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아마 오래 입원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해드려. 자주 가서 딸처럼 대해드리라고. 역시 우리 엄만 지혜의 여왕이시네. 알았어, 잘할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선배의 제안을 받고 다시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자본은 남편 선배가 마련하고 그이는 머리를 쓰고 일하는 쪽을 맡았답니다. 월급쟁이 사장이긴 하지만 몇 개월 만에 매출을 크게 내면서 생활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주간에만 근무하는 편한 병원을 다니라고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요양원에서 6개월 지내다가 시댁으로 돌아오셨고 혼자서 의식주를 알아서 해결하셨어요. 산책과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만 챙기며 하루를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지나고 제가 딸을 출산했어요. 몸조리를 하고 딸을 안고 요양원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어머나, 우리 손녀딸이구나. 이리 줘봐라, 한번 안아보자. 딸을 안은 시어머니는 바로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에 경직이 심할 텐데 아주 부드럽게 딸을 안는 걸 보고 놀랐답니다. 어머님,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내 손녀딸이 태어났다는 소식 듣고 온몸이 멀쩡해진 기분이다. 역시 사랑만큼 좋은 약은 없나 보다. 손녀 좀 자주 데리고 와. 나 우리 손녀 매주 보면 금방 나을 것 같단 말이야. 네, 어머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데리고 올게요. 이후 시어머니는 몸 상태가 좋아지셔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셨어요. 시아버지가 건강하시니 옆에서 잘 보살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 부부에게 걱정 붙들어 매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곧 친정엄마 집에서 나와 빌라를 마련해서 세 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집 좋지? 셋이 살기 딱이지 않아? 에휴, 내가 너 시집 잘 보내려고 했었는데 고작 이런 집에서 사는 게 좋냐? 엄마, 나 결혼 잘했어. 남편이 좋은 사람이잖아. 그래, 그건 인정이다. 내 사위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긴 하지. 그래도 이 엄마가 말했던 대로 행동할 걸 후회하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무슨 대답이 그러냐?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서 다행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헤어지게 했을 거 아니야. 그건 그래, 맞다. 솔직히 나도 다 잘한 건 아니네. 네가 사랑하는 남편이랑 헤어지게 할 뻔했으니 말이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자고. 그래도 엄마 덕분에 많은 장애물을 잘 넘은 것 같아. 앞으로도 인생 살면서 옆에서 조언자로 남아줘야 해? 알았지? 들어먹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놈의 조언? 에이, 말 안 들어도 해줘. 엄마 말씀 따라가면 장애물도 쉽게 넘을 수 있고 공짜로 떡도 얻어먹는 격이니까.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좋아. 그걸 이제야 알았냐? 그렇게 엄마와 사이도 더 가까워져서 작은 고민거리만 생겨도 꼭 엄마를 찾아서 조언을 구하고 있답니다. 지나고 나니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엄마가 차갑고 계산적인 줄로만 알았는데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고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이야기와 결혼 이야기, 이젠 웃으며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 결혼 생활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